오늘 시장 정말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하나 던졌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온통 나쁜 소식뿐이었는데 어떻게 전 세계 주식시장은 오히려 축배를 들었을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그 이유를 파헤쳐 보시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시장은 상승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주요 증시들이 일제히 오르면서 마감했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요, 나온 경제 뉴스들은 진짜 안 좋았거든요. 도대체 이런 상식 밖의 움직임은 왜 나온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숫자부터 한번 볼까요? 미국 증시부터 보시죠. 다우는 0.86%, S&P 500도 0.3%, 나스닥까지 0.17%다 같이 올랐습니다. 그에 견조하죠? 이것만 보면 그냥 무난하게 좋은 하루였구나 싶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상승 뒤에는요, 아주 기묘한 역설적인 논리가 숨어 있어요. 바로 그 유명한 나쁜 소식이 곧 좋은 소식이다 라는 공식이 등장한 겁니다. 마이너스 32,000, 바로 이 숫자. 이게 오늘 시장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미국의 11월 ADP 민간 고용 지표인데요. 이게 시장에서는 한 10,000명 정도 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웬걸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반대로 32,000명이 줄어든 걸로 나온 거예요. 2년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고 하니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나쁜 소식이죠. 아니, 그런데 시장은 왜 이런 명백한 악재에 환호했을까요? 네, 답은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기업들이 돈 빌리기가 쉬워지니까 투자도 늘고 그럼 자연스럽게 경제가 살아나면서 주식시장에는 아주 큰 호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시장이 어떤 생각으로 움직였는지 딱 3단계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주 간단해요. 첫째, 고용이 안 좋다? 아, 경제가 식고 있구나 하는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둘째, 경제가 식으니까 중앙은행,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구나. 경기 부양을 위해 뭔가 하겠구나 하는 압박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투자자들은 바로 그 뭔가, 즉 미래에 있을 금리 인하에 돈을 거는 겁니다. 한 발 앞서서 주식을 막 사들이는 거죠. 이걸 비유로 설명하면 딱 이거예요. 경제가 지금 덜덜거리는 낡은 자동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투자자들은 뭘 보고 있을까요? 바로 운전석에 앉은 중앙은행이죠. 아, 저 운전수가 곧 금리 인하라는 엑셀을 밟아서 속도를 확 올릴 거야. 이렇게 믿고 미리 차에 올라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쁜 소식은 좋은 소식이라는 분위기가 전 세계 다른 시장들에는 어떻게 퍼져나갔을까요? 와, 이게 정말 재밌는데요. 아시아 시장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갔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다가 무려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찍은 우리 자체 GDP 성장률. 이 두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1.04%나 급등했어요. 그런데 바로 옆 중국은 어땠을까요? 상해 증시는 미국의 호재를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체 악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1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죠. 이게 쪼그라들었다는 소식에 0.51% 하락하고 말았죠. 이걸 보면 미국발 훈풍도 중요하지만 결국 각 나라의 자체적인 경제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가 딱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 이번엔 유럽으로 한번 가보죠. 유럽은 좀 애매했어요. 미국 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도 느끼고 싶은데 또 당장 자기네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니까 그 눈치 싸움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말 그대로 숨죽이고 지켜보는 분위기였죠. 이런 큰 흐름이 주식시장에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외환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원자재 시장까지 그 파장이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먼저 달러부터 볼까요?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 같다? 그럼 굳이 달러를 들고 있을 이유가 좀 줄어들겠죠. 이자가 낮아지니까요. 바로 그 심리 때문에 주요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0.45%나 떨어졌습니다. 채권 시장도 아주 정직하게 반영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7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027%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이건 채권 투자자들이 연준이 진짜 금리 내리겠구나 하고 얼마나 강하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혼자 다른 길을 간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원유입니다.
유가는요, 경제 데이터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오직 지정학적 리스크에만 반응했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미국이랑 러시아가 벌이던 평화 협상이 이게 잘 안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급 불안감이 커졌고 결국 0.53%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였던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뭘 챙겨봐야 할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오늘 시장을 움직인 건 단연코 미국의 부진한 고용 데이터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이 나쁜 소식을 미래의 금리 인하라는 좋은 소식으로 완벽하게 바꿔서 해석했고요. 셋째, 그 결과로 달러 가치와 채권 금리는 아래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이 하락한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각 나라의 자체적인 경제 상황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분명히 파티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건 아닐까요? 지금 저 멀리서 실물 경제가 보내고 있는 진짜 위험 신호는 애써 외면한 채 눈앞에 사탕에만 열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